천천히 할게요. 천천히. 자, 여러분, 오늘 똑똑한 수요일 네 번째, 오늘 아로마 테라피에 대해서 강의해 주실 겁니다. 소개 본인이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지금 턱살이 보이네요, 이거 참. 이렇게 만나 뵙고 이야기를 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온라인으로 인사드립니다. 저는 최재용이라고 하고요. 지금 현재, 사해 소금이라는 어떤 이스라엘과 요르단 사이의 사해 소금, 데드시, 죽음의 어떤 호수라 그러죠. 그쪽에서 나오는 소금과 그 다음에 머드를 가지고 원료를 가지고 만드는 화장품을 수입해서 판매하고 있는 사람이고요. 오늘 이제 여러분께는 그 아로마에 대한 부분과 그 다음에 아로마 테라피, 그리고 뭐 이제 요청을 주신 게 아로마 테라피도 이제 자격증이라는 게 있어요. 이제 자격증을 통해서 이제 판매도 하고 이제 이렇게 하시는데, 그런 부분들, 그 다음에 사용법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리고자 오늘 만나 뵙게 됐습니다. 뭐 다른 부분이라기보다는 이게 소통이, 제가 사람들이 있는 부분에서는 이렇게 강의를 좀 했는데, 이렇게 그 온라인 상으로는 강의가 처음이라서 혹시 미흡한 점이 있더라 해도 이해를 좀 해주시고, 제가 최대한 오늘 설명을 좀 잘 해드리겠습니다. 일단 아로마 테라피에 대해서 그 역사를 조금 짚고 갈게요. 아로마 테라피는 뭐 사실상 식물에서 발생된 어떤 약용작용을 하는 오일을 뜻하는 거고요. 이게 뭐 여러분들 영화 같은 거 보시면 이 막 인디안이 막 이렇게 연기 같은 거 막 이러면서 막 명상도 하고, 그 다음에 막 이렇게 향기에 막 취해서 뭐 치료도 하고, 이런 거 많이 보셨죠. 이제 그게 어떻게 보면 아로마를 가지고 하는 이제 테라피, 이 아로마 테라피라고 하는 건, 아로마는 이제 오일을 뜻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테라피는 치료를 뜻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아로마 테라피라는 건 오일을 가지고, 식물성 오일을 가지고 이제 치료를 한다는 건데, 역사적으로는 사실은 이게 한 5,000년 정도 됐습니다. 5,000년 정도 됐고, 고대 뭐 이집트나 그 다음에 뭐 그리스나 이쪽에서도 많이 사용을 했던 거고요. 이제 중세 시대를 거치면서 이제 근세 시대, 한 19세기나 뭐 20세기 정도 됐을 때는 뭐 흔히 아시겠지만 산업화로 인해서 화학에 의한 어떤 향을 내기 시작합니다. 이유는 사실상 그게 싸거든요. 싸고 대량 생산을 많이 할 수 있다 보니까 이제 그게 생산이 많이 되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화학이 섞인 오일은 뭐 잘 아시겠지만은 몸에 안 좋습니다. 몸에 안 좋고, 이제 그 조금 시간이 지나면서 에센셜 오일이라는 어떤 아로마, 에센셜 오일이라는 건 순수 농축 아로마를 뜻하는 거고요. 요즘은 온라인에서 다 뭐든 다 살 수 있는 시대니까요. 온라인으로 아로마 에센셜 오일이라고 치시면 많은 종류의 판매가 지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종류가 되게 많습니다. 되게 많고, 흔히 저희가 뭐 아로마 오일이라고 하면 많이 들어보셨던 게, 제가 판단할 때는 뭐 라벤더 오일, 뭐 카모마일, 자스민, 로즈마리,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게 다 식물성 오일이고, 이 아로마 테라피라는 건 이 오일을 가지고 이제 흔히 이제 세 가지 정도로 생각하시면 돼요. 아로마 테라피라는 건 코로 들여 마시거나, 이제 입으로 들여 마시거나, 아니면 마사지 아시죠? 마사지를 통해서 오일과 이제 이렇게 섞어서 이제 마사지를 하는 용도로, 총 이렇게 세 가지 종류로 이제 합니다. 그 아로마 테라피는 화학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상 중증 환자들에 대해서는 그렇게 막 효능이 좋진 않아요. 근데 도와드립니다. 예를 들면 뭐 면역성 강화라든지, 아니면 뭐 두통이 있으시다든지, 아니면 뭐 기억력 감퇴가 있으시다든지 뭐 하는 부분에 있어서, 뭐 영화 같은 데 보면 뭐 갑자기 막 아픈데 이 향을 이렇게 하고 이렇게 오일을 바르고 하면은 낫는 게 있죠. 먼저 그런 것들이 다 아로마 테라피고요. 그리고 뭐 흔히 좀 많이 쓰는 게 이제 뾰루지나, 그 다음에 막 스트레스 막 쌓일 때 살짝 기디나, 그 다음에 해당 그 뾰루지 같은 데 묻히면 낫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제 이런 경우가 사실은 피부에 이제 적용을 한 건데, 이 아로마 테라피를 사용하실 때 가장 유의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많이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이 아로마 테라피는 식물에서 많은 양을 가지고 증류를 막 해서 농축에서 하는 농축액입니다. 농축액인데 이 액을 그대로 쓰시는 경우는 많이 없어요. 그대로 쓰시는 경우에도 한 방울, 두 방울 써서 이제 하는데 보통 희석을 하셔서 쓰세요. 이게 아로마를 쓰실 때 가장 유의해야 될 점, 많이 쓰시면 안 된다. 많이 쓰시면 안 되고 농축을 해서 희석을 해서 이제 쓰시는 방법이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뭐 흔히 아시는 뭐 화장품들 있죠. 그 다음에 오일들에 섞어서 나오는 뭐 상품들이 많죠. 근데 이건 이제 심화 쪽으로 나는 오일에 대해서 조금 공부도 하고 뭐 좀 챙기기도 하고 해서 이렇게 막 섞어서 쓰시고, 근데 요즘은 다 다이 시대잖아요. 뭐 정비소도 잘 안 가고 자기가 고치고 인테리어도 자기가 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래도 좀 귀찮잖아요. 근데 제품들이 되게 많이 있어요. 화장품도 있고 오일도 있고 뭐 좀 이따 제가 소개시켜드릴 뭐 입욕제 같은 것도 있고 다 있는데 요 중에서 선택을 해서 고르시면 됩니다. 자, 아로마 테라피의 종류에서 엄청 많아요. 엄청 많은데 이 중에서 자기한테 맞는 향을 먼저 찾으셔야 됩니다. 1번 향을 먼저 찾으셔야 돼요. 향을 찾는 방법은 그냥 가장 많이 흔히 쓰이는 뭐 라벤더, 로즈마리, 페퍼민트 뭐 요런 흔히 아는 것들 중에 나는 인터넷 찾아보시면 다 나와요. 이 효능에 대해서 뭐 좀 이따 제가 설명도 드릴 건데 그 중에서 나는 뭐 두통이 좀 심해. 그러면 뭐 유칼립투스나 뭐 이런 것들을 해서 손바닥에 이렇게 한번 뿌리셔가지고 한 하루 정도 있으시다가 이게 뭐 머리가 아프거나 뭐 좀 뭐 구역질이 나거나 뭐 이상 반응이 없으면 요건 맞는 겁니다. 그래서 요걸 쓰시고, 그리고 아로마 오일은 3주 이상 같은 걸 쓰시면 안 좋아요. 여러 가지를 섞으셔가지고 쓰셔도 되고, 이 아로마 오일도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에센셜 오일이라는 어떤 농축액이 있는 어떤 화학적인 거 말고, 정확한 어떤 식물성 제품들은 6시간에서 24시간이면 다 날아갑니다. 몸에서 배출이 되거든요. 그래서 뭐 몸에는 전혀 잔여가 없어서 중독성이 없어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를 많이 이제 쓰셔도 됩니다. 자, 아로마를 이제 가장 많이 쓰는 방식에 대해서 제가 좀 전에 설명을 드렸는데, 코로 마시는 방법, 그 다음에 입으로 흡입하는 방법, 그 다음에 마사지나 이렇게 실제로 바르셔서 이제 이렇게 피부에 하는 방법이 있는데, 보통 사람들이 많이 쓰는 방법은 이제 양초 같은 거 있죠. 양초에도 이제 에센셜 오일이, 아로마 오일이 섞어서 나오는 뭐 양초나 아니면 이제 베개 같은데 이렇게 뿌리셔서 한 방울 두 방울 뿌리시면 이제 향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불면증에도 좋고요. 특히나 뭐 거의 대부분 아로마 오일은 신경계 쪽에 도움이 됩니다. 스트레스 받으시거나 면역성이 약하시거나 요런 부분들에 있어서 조금 그렇게 좋고요. 그 다음에 이제 피부에 바르는 방식은 사실 마사지인데, 마사지를 본인이 하시는 분들 많이 없잖아요. 그래서 뭐 조금 여유가 되시는 분들은 아로마 오일 마사지를 잘 하시는 어떤 그 업소에 가셔서 이제 하시면 되고요. 그게 아니고 나는 뭐 내 스스로 좀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그냥 손을 가지고, 손도 이렇게 보시면 손에도 그 온몸이 다 있다고 하잖아요. 뭐 안 좋으신 부분에 있어서 이제 마사지를 하시면서 아로마를 가지고 이렇게 마사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조금 궁금해 하실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이거 혼자서 이야기 하려니까 너무 좀 그렇네요. 사실은 이제 뭐 이야기도 하고 설명도 드리고 상황에 따라서 설명도 드려야 되는데, 제가 이제 뭐 오일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드리자면, 이 오일이라는 게 사실은 국내에 소개된 지는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어요. 근데 왜 이게 유행을 하느냐 하면, 요즘에 어쨌든 웰빙 시대잖아요. 웰빙을 할 때 뭐 요가를 하시거나 운동을 하시거나, 아니면 특히나 요즘에 많이 이제 사람들이 추천하는 게 명상을 할 때, 이 명상이나 요가나 이 운동을 하실 때 이 향을 어느 정도 해놓고 분위기를 막 촛불 꺼놓고 약간 뭐 야릇한 그런 거 있죠. 그런 걸로 하시면 도움이 됩니다. 이제 증가가 되는 거죠. 증가가 돼서 효과가 나와요. 그리고 방금 우리 소장님이 여쭤보시는데, 이거 살 빼는데 도움 되지 않아요? 살 빼는 거는요, 사실상 안 드셔야 됩니다. 안 드셔야 되고, 운동도 하셔야 되고,
하지만 어느 정도는 도움을 드릴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페퍼민트 같은 경우에 페퍼민트는 독소를 배출하거든요. 그래서 페퍼민트를 이제 그대로 사용하시면 안 돼요. 페퍼민트는 아주 강하거든요. 그래서 페퍼민트를 희석한 제품을 이렇게 오일로 바르시고, 우리가 이제 흔히 뭐 셀룰라이트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셀룰라이트에 대한 부분도 티트리 오일이라는 게 있어요. 티트리 오일을 섞어서 이 셀룰라이트 부위에 발라주시고 이제 운동을 하시면 이제 발열 효과가 나서 살 빼시는데 조금은 도움이 됩니다. 운동하셔야 돼요. 살 빼시려고 하면 그냥 바로 뭐 도움 없이 뭔가 되진 않아요. 그래서 운동을 제가 추천을 드리고, 그리고 뭐 오일도 중요한데 사실은 먹는 것도 되게 중요합니다. 먹는 거 뭐 사실은 맛있는 게 살찌잖아요. 이제 살을 빼고 싶으신 분은 그래도 뭐 생식 위주로 하시면서 요런 티트리 오일이나 페퍼민트 오일을 가지고 이제 바르신 다음에 그걸 운동이나 또는 일상생활에 조금씩 적용을 하시면 살 빼는데 도움이 되세요. 도움이 되시고, 그리고 이제 제가 생각할 때 이제 집에 막 건망증이 많고 막 두뇌가 좀 안 돌아가시는 분들 있으시잖아요. 그런 분들은 로즈마리가 괜찮습니다. 좀 이따 제가 설명을 드릴 건데, 로즈마리는 기억력 향상에 도움을 드리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있고, 그래서 여러 종류가 있어요. 이 오일이라는 게 여러 종류도 있고 종류도 많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방금도 설명드렸지만 일단 많이 쓰시지 않는 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제품을 에센셜 오일이라고 적힌 것만 구매를 하셔야 돼요. 그게 아니면 이 에센셜 오일은 워터, 그러니까 물과 비슷해요. 물과 비슷해서 끈적끈적하지 않습니다. 근데 만약 이게 오일을 샀는데 좀 끈적끈적하다, 그럼 얘는 가짜예요. 가짜고 끈적끈적하지 않고 물과 비슷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막 확인하시고 구매를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구매를 하실 때 보면 예를 들면 라벤더라고 영어로 적혀있죠. 혹시 뭐 영어 모르시는 분들은 옆에 물어보세요. 그냥 옆에 물어보시고, 한글로 라벤더 적히는 경우도 있는데 대부분 이게 수입품이기 때문에 라벤더라는 어떤 영문이 적히고 그 밑에 학명이 적혀있습니다. 긴 학명이 적혀있습니다. 그게 없으면 가짜예요. 그리고 이 에센셜 오일도 추출 방법이 조금씩 틀리거든요. 뭐 흔히 두 가지로 이야기를 하는데, 뭐 오렌지나 뭐 레몬이나 이런 것들처럼 껍데기에서 나오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보통 증류를 해서 이게 증류수를 가지고 이제 수증기로 이렇게 증류를 합니다. 그래서 이게 추출 방법에 대한 명시가 있어요. 요게 있어야지만 진짜예요. 요런 세 가지 정도가 없다 하면 가짜입니다. 그리고 이제 보통 브랜드 보고 많이 사시죠. 뭐 제가 여기서 브랜드를 말하기 좀 그렇지만 뭐 나우가 조금 저렴하고 그게 좀 잘 나옵니다. 그래서 나우 요 10mg 좀 사신 다음에 조금 나오고 맞는 것 같아. 그러면 좀 대용량을 사셔가지고 이제 소분을 하셔가지고 사용을 하시면 돼요. 근데 소분하실 때 주의점, 반드시 갈색병으로 해야 됩니다. 왜냐면 이게 자연물이기 때문에 일광을 받으면 이제 날아가 버려요. 휘발성이 되게 있는 제품이기 때문에, 휘발성이 있다는 건 잘 날아간다는 이야기고, 그리고 불에도 잘 붙어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작은 병들에 이제 소분하고 하는 게 가장 저렴하시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조금 뿌려야 됩니다. 어느 정도 뿌리냐면 보통 1mg이라고 하면 20방울이에요. 이게 비중도 틀리고 종류도 많고 해서, 근데 국제적으로 약속을 해놓은 게 20방울이 1mg이다. 그리고 보통 이제 사용하시는 게 0.1%에서 5% 정도로 쓰시는데, 5% 정도 쓰시는 분은 많이 없어요. 그 중증 환자분들이나 그렇게 쓰지 5%를 쓰시는 분들은 없고, 대부분 1% 정도로 쓰십니다. 1%는 어느 정도다? 100mg에 1%면 1ml잖아요? 그러면 20방울 뿌리시면 돼요. 20방울 뿌려서 얘가 알코올에 녹는 성질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기존의 오일이나 아니면 화장품에,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래서 제품 사시는 게 제일 편해요. 뭐 굳이 뭐 이걸 해가지고 뭐 천년 만년 살 거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뭐 이걸 굳이 사시지 말고, 요즘 많잖아요. 뭐 쿠팡도 있고 뭐 네이버도 있고, 뭐 브랜드 이야기도 되나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걸로 그냥 사시면 됩니다. 사셔서 나한테 맞는 저렴하고 좋은 브랜드, 요즘도 블로그 뭐 리뷰 이런 거 많잖아요. 뭐 리뷰도 잘 보셔야 돼요. 그 사기치는 리뷰도 많고 하니까 잘 보신 다음에 잘 사셔서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제가 대표적인 증상을 가지고, 여기 제가 프레젠테이션 좀 준비해달라고 그랬는데, 프레젠테이션 없고 이거 허공에 계속 말하는 느낌인데, 제 얼굴 보고 이야기하니까 기분이 좀 어떻냐면, 나한테 설명한 느낌이 들어요. 근데, 뭐 이것도 나쁘지 않네요. 그리고 이 화면을 보니까 제가 좀 못생겨 보이네요. 실물은 더 낫습니다. 네, 실제로 보시고 싶으신 분은, 뭐, 소장님께 연락주세요. 네. 그러면, 이 다음은, 에센셜 오일의 증상별, 이제, 한번 설명드려 볼게요. 제가 요거를 말로 설명하는 것보다는 말로도 설명드릴 건데 제가 글로 적어 왔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보여드리면서 한번 해볼게요. 보통 저희가 한 5가지 정도 대표적인 거, 뭐 고혈압, 관절염 이런 식으로 제가 설명을 5가지 한번 드려볼게요. 드려보는데 보이세요? 보이시죠? 제 얼굴이 잠시 안 나오겠습니다. 이거 보이시는지 모르겠네. 자, 고혈압에, 이게 보통 고혈압이면 혈관 내에 이제 콜레스테롤이 쌓이고, 뭐 혈류 흐름을 방해해서 뭐 고혈압 상태, 화내시면 무조건 고혈압입니다. 뭐 화 자주 내시는 분은 자기가 고혈압이라고 생각하시는데, 그건 고혈압이 아니고 그냥 화를 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지속이 된다. 그러면 고혈압입니다. 이 고혈압 때는 이 에센스 오일이 어떤 작용을 하냐면, 혈압 강화 효과가 있고 진정작용을 하고 독소 배출 효과가 있는 에센스를 사용하셔야 돼요. 보통 이제 많이 사용하는 게 지금 노란색 표시된 거 있죠. 라벤더랑 레몬을 사용 많이 하십니다. 그리고 이게 나이가 좀 있으시다 그러면 스윗 마조랑을 사용을 하시면 돼요. 요거 고혈압. 자, 그 다음에 이제 요즘에 좀 많이 뭐 늙으신 분들도 그렇고 나이 젊으신 분도 그렇고 보여요? 이게 반대로 돼서 가지고 내가 어떻게 하지 못하겠네. 자, 이 관절염이 있어요. 관절염에는 통상 2가지 종류가 있죠. 퇴행성 골관절염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유마티스 긁어야 되죠. 이 긁어야 되는 거. 긁어야 되는 젊은 층에 이제 면역에 의한 관절염이 있어요. 이 관절염이라는 건 관절에 염증이 생기는 건데, 요거가 이제 조금 이제 마사지를 통해서 하시는데, 염증이 있을 때 마사지 하시면 안 돼요. 흔히 잘못 알고 계시는 분들이 있는데, 염증이 있을 때는 마사지를 하면 더 안 좋습니다. 그래서 가볍게 도포를 하시는 게 더 좋아요. 뭐 파스 바르는 것처럼. 그래서 요 에센스 오일 적용해서는 항염, 발적, 소염, 진통, 이뇨작용이 필요한 어떤 효과가 필요한데, 이제 여기서 에센스 오일은 캐모마일 점원이나 진저, 주니퍼 베리, 그 다음에 스윗 마조랑 로즈마리가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스파이크 라벤더는 이뇨작용이죠. 이뇨작용이 뭐냐면 그냥 오줌 잘 나오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커피 같은 거 드시면 카페인 먹으면 갑자기 화장실 가고 싶죠. 그게 이제 이뇨작용이라 그러거든요. 안에 소화기를 통해서 뭔가 이 배출을 하는데, 뭐 말 나온 김에 배출에 대해서도 물 많이 드세요. 물을 하루에 2리터는 드셔야 돼요. 그리고 아까 살 빼는 거 제가 얘기 드렸는데, 요거는 확실한 내용입니다. 한 번 소변하실 때 50칼로리 빠져요. 그래서 뭐 화장실을 자주 가시는 게 불편하지만 않으시면 물을 많이 드시는 게 좋아요. 물을 많이 드시는데 차가운 물 많이 드시지 마세요. 차가운 물을 많이 드시면 이제 이 뇌에서, 물론 차가운 게 한국 사람들 좋아하는데 차가운 물 말고 미지근한 물이 더 좋습니다. 그래서 한 2리터 정도 하루에 드시면 살도 빠지고 피부도 좋아져요. 그리고 딱 한 달만 지나면 인터넷에 유튜브 같은데 물 마시고 변화 같은 거 쳐보시면 얼굴이 바뀌어 있어요. 그리고 제가 올해 42이거든요. 42인데 제가 최근에 좀 살이 많이 찌고 힘든 일이 많아가지고 많이 늙었는데, 저도 물을 좀 많이 먹는 편입니다. 그래서 제 나이 또래보다는 조금 동안이라는 소리를 들어요. 이게 카메라로 봐서 저도 참 확실하진 않은데 이 다크서클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뭐 그렇습니다. 네. 다음 한번 해볼게요. 이제 여성분들 폐경기, 이제 폐경기 생식계 질환이죠. 이제 생식계 질환에서 한 50살 50대들이 가장 많이 겪는 게 이제 폐경기인데, 이게 뭐 다들 잘 아시겠지만 뭐 여성 호르몬 감소되고
신체 항상성 저하되고 염증이 증가하고 이제 주로 나오는 어떤 그 증상이 이제 안면 홍조, 그 다음에 뭐 두통 오고요, 요통 오고요, 뭐 난립니다. 네, 관절염도 오고 질염도 오고 비뇨 기관염도 오고 무력증도 오고 건망증까지 와요. 그래서 엄마들이 힘든 거예요. 애 놓쳐, 남편 보살펴야 되죠. 그리고 뭐 여기에 뭐 많은 세대가 있겠지만 또 우리 또 50대, 60대들은 3대가 힘들게 한 세대잖아요. 아버지부터 남편부터 이 자식 새끼들까지 뭐 다 그런 거니까 뭐 하여튼 고생 많으십니다. 이때는 뭐 진정, 그 다음에 항염, 항우울에 대한 에센셜 오일이 적용이 되고요. 주로 많이 쓰이는 건 점원, 로만, 캐모마일, 요런 것들이 쓰여요. 그리고 조금 쉬운 부분들은 이제 자스민, 네놀리, 로즈, 일랑일랑이 있는데, 자스민이랑 일랑일랑은 사실상 같은 효과를 가집니다. 자스민이 좀 비싸요. 에센스 오일에서 좀 비싼 게 두 가지가 있는데, 로즈랑 자스민은 비쌉니다. 이유는 얘가 향수로도 많이 써요. 향수도 많이 쓰다 보니까. 그리고 추출물이 되게 소량 나와요. 특히나 로즈는 되게 비싸요. 되게 비싸서 요거를 대체하는 게, 자스민 같은 건 일랑일랑이라는 게 있고, 로즈 같은 경우도 대체하는 게 뭐 로즈 앱솔루트 뭐 그런 게 있어요. 인터넷에 다 나와요. 저보다 더 똑똑한 게 인터넷입니다. 인터넷 만세. 네. 그래서 요렇게 사용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아로마에서 좀 마사지도 포함이 되는데, 조금 이따 제가 설명드릴 입욕제도 포함이 되는데, 최근에 이제 하도 화학 섬유도 많고 먹는 것도 이 인스턴트가 많다 보니까 피부 질환이 많아요. 뭐 애기들도 아토피 이런 거 많잖아요, 그죠? 이제 요런 부분에서도 효과가 있습니다. 이 아토피는 사실상 참 애매한 건데, 뭐 불치병은 아닌데 되게 치유가 힘든, 왜냐면 이게 그 나면서부터 어떤 그 호르몬 또는 이제 유전에 의한 게 좀 많기 때문에 이제 증상이 호전이 되는 게 좋아요. 좋은데 치유는 조금 많이 힘든데 그래도 도움은 됩니다. 도움은 되고, 요렇게 제가 일단 설명을 드리면, 피부염에 대한 뭐 습진이죠. 습진도 요즘 많아요. 뭐 백선, 무좀 있으신 분 많죠. 이 뭐 다 피부 염입니다. 접촉성 피부염이 있고, 뭐 합성 제품이나 섬유에 의해서 접촉성 피부성 있고, 유전적 알레르기 비염에 의한 뭐 아토피 피부염이 있고, 그 다음에 뭐 두피에 뭐 나시는 분들 많죠. 맞나? 어쨌든 씻으세요. 씻으면 조금 괜찮아집니다. 염증, 비듬, 뭐 얼굴에 뾰루지 나시는 분들도 있죠. 요럴 때는 이제 에센스 오일이 적용되는 게 항감염, 항알레르기, 피지 조절하는 어떤 에센스 오일이 있는데, 주로 많이 사용하시는 게 티트리, 야로, 라벤더, 캐모마일 점원, 그리고 항알레르기에서는 버가못이 좀 많이 쓰여요. 근데 주로 많이 접하실 수 있는 건 라벤더나 티트리를 좀 많이 사용을 하십니다. 피부에 관련돼서는 조심하셔야 돼요. 왜냐면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일단 과하게 사용하시면 안 되고, 피부는 되게 외부의 접촉에 민감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아까 전에 설명드렸다시피 손에 바르셔서 24시간 한번 체크를 해보시고, 특히나 뭐 라벤더는 괜찮아요. 라벤더는 그대로 사용해도 되는, 아까 전에 제가 그대로 사용해도 되는 게 두 가지가 있다 그랬잖아요. 티트리랑 라벤더가 있는데, 티트리는 얘도 페퍼민트하고 마찬가지로 멘톨 효과가 있거든요. 그래서 쎄한 그게 있어요. 그래서 애기들 특히 사용하실 때 좀 조심하셔야 되고, 나이대도 사용을 하실 수 있습니다. 유아도 사용할 수 있고 나이 많으신 분도 사용할 수 있는데 양 작게, 그리고 예를 들면 유아 3살 이하는 0.1%, 그 다음에 뭐 한 12살 이하는 뭐 한 0.25%나 5%, 그 다음에 뭐 12살 넘어가면 뭐 성인하고 비슷하게 해도 돼요. 근데 애기들은 되게 조심하셔야 됩니다. 애기들은 특히나 이 말을 못 하잖아요. 말을 못 하는데 지는 아파 죽겠는데 엄마는 그거 할 거라고 막 하면 안 좋겠죠. 말도 못 하고 엄마니까 뭐 때릴 수도 없고, 뭐 그렇게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조금 관심 있으실 부분, 셀룰라이트는 텄다 그러죠. 텄다. 그 임신하신 분들 보면 텄다 그러고, 뭐 살 많으신 분들 텄다 그러고, 셀룰라이트 별로 안 좋은 거예요. 셀룰라이트는 지방 중에서도 림프계 질환인데, 이게 뭐
사실상 뭐 지방세포로 둘러싸인 연결 조직의 수분에 독소가 쌓인 겁니다. 이 호르몬 밸런스가 이상이 되고 혈액순환 저하되고 스트레스, 이 스트레스 현대인의 적 스트레스, 운동 부족. 그래서 요거 할 때는 이제 이게 이제 이뇨작용, 순환 독소 배출이 중요한데, 요때 많이 쓰는 건 제라늄, 레몬, 오렌지, 로즈마리 뭐 이런 거 많이 써요. 이 많이 쓰고, 요거는 제가 추천해드리는 방법은 마사지 이제 캐리어 오일이라는 게 있습니다. 호호바 오일이라고 들어보시면 모르겠는데 그것도 인터넷 치면 나와요. 이 캐리어 오일 섞지 마시고 그냥 사세요. 사시고 셀룰라이트용 오일이라고 치시면 여러 종류가 나오는데 그 중에 에센셜 오일을 첨가한 1%에서 한 5% 정도 첨가한 좋은 제품을 사셔서 바르시면 돼요. 바르시면 효능이 있긴 해요. 효능이 있긴 한데 지속적으로 발라주셔야 되고 운동하셔야 되고, 그리고 셀룰라이트는 초기에 잡으셔야 됩니다. 이게 나중에 잡으면 살이 형성됐기 때문에 사실상 쉽지 않아요. 그리고 빠르면 빠를수록 좋아요. 그래서 셀룰라이트가 조금 증상이 있다 그러면 오히려 항상 좀 바르시고 그대로 주무셔도 돼요. 왜냐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24시간 지나면 날아가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괜찮으니까 꼭 바르시고 지속적으로 셀룰라이트 많으면 남편도 부인도 안 좋아해요. 이게 뭐 튀어나와 있으니까 만지는 게 좋을 수도 있는데 사실은 이게 독소하고 이게 나중에 잘못되면 막 피부염으로 발전하거든요. 발전도 하고 독소하고 이런 게 있어서 안 좋아요. 그래서 최대한 마사지 뭐 추천드리는 방법은 부부시라면 남편은 부인께, 부인은 남편께 해드리면 좋은데 사실은 부부관계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안 되니까 참 안타까운 일이네. 안타까운 일인데 어쨌든 노력해보세요. 이 부부 금슬도 좋아지고 하다 보면 뭐 촛불도 켜놓으시고 뭐 아로마 명상한다고 이야기하고 오늘 뭐 둘째 보시는 거죠. 뭐 둘째 볼 수도 있고 셋째 볼 수도 있고 뭐 요런 걸로 활용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특히나 젊은 분들은 이 아로마를 핑계로 역사를 이루실 분들도 제가 종종 봤습니다. 네, 그거는 꿀팁이죠. 네. 자, 이제 증상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보통 뭐 많죠. 처음 들어보는 분들 계실 거고, 좀 아시는 분도 계실 건데, 대표적인 오일을 소개시켜 드릴게요. 흔히 많이 쓰이고, 크게 증상이 뭐, 많이 없는 그런 어떤 오일들이 주로 많은데, 그 중에 제가 7가지만 제가 소개를 시켜 드릴게요. 7가지만. 이제 제일 많이 쓰이는 게 라벤더예요. 에센셜 오일 중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건, 가장 많이 들리고 가장 많이 쓰이는 건 라벤더. 왜 라벤더가 좋으냐면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순해요. 일단 순하고 신경계도 자극하고 항우울증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좀 복합적으로 원기 회복도 하고 허브향도 쓰고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활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라벤더를 가장 흔히 사용하시는 거 그거 사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뭐 페퍼민트 많이 들어보셨죠? 페퍼민트는 차로도 나오고 이 멘톨 향이 있어요. 쎄한 부분이 있고 얘가 어디에 좋냐면 감기나 천식, 기관지염에 좋습니다.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코로 마시는 게 있고 입으로 마시는 게 있잖아요. 입으로 마시는 건 장기에 영향을 줍니다. 코로 마시는 건 순환계, 신경계, 그 다음에 뇌 뭐 이런데 영향을 주고요. 피부는 당연히 뭐 해가지고 림프 쪽이나 이제 피부 쪽에 스며드는 거니까. 페퍼민트는 주로 많이 사용하시는 게 입으로 많이 이렇게 하시거나 코로 많이 흡입을, 이제 향은 흡입이죠. 흡입이라고 하니까 좀 이상한데 어쨌든 그걸로 사용을 많이 하시고, 이제 로즈마리는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뇌의 활성화를 도와줍니다. 그래서 집안에 이제 공부를 다 하기 싫어하죠. 뭐 사실은 향의 문제가 아니라 걔의 성격의 문제인데 어쨌든 로즈마리를 주면서 이 엄마가, 아빠가 너를 위해 준비를 했다. 비싼 돈 들여서 열심히 공부를 해서 대학은 가야 되지 않겠니? 이렇게 뭐 설득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유칼립투스 많이 들으셨죠? 코알라가 가장 많이 먹는 유칼립투스. 얘가 이제 살균 작용도 있고, 그리고 막 이나 이런 것들도 얘가 좀 멀리 하는, 그러니까 코알라가 많이 먹는 데 이유가 있어요. 사실상 얘가 강한 살균 작용이 있어요. 강한 살균 작용이 있고 입욕제로 좀 많이 쓰입니다. 얘도 약간 멘톨이 있어서
유칼립투스가 함유된 입욕제도 많이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레몬그라스는 레몬 향이 나는 상큼한 레몬 향이 나서 이제 기분을 좀 좋게 하고, 그 다음에 이게 항산화 작용이 있어요. 그래서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항산화 들어가면 암이잖아요, 그죠? 암에 예방하는데 도움을 줍니다. 그래서 좀 암기가 있거나 집안의 어르신들 중에 조금 그런 유전이 있으신 분들은 이 레몬그라스를 곁에 두고 좀 생활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카모마일, 차 먹을 때 카모마일 차 많이 드셔보셨죠? 카모마일은 사과향이 나는 국화 허브의 대표적 어떤 그 식물입니다. 식물이고, 얘도 이제 신경 안정이나 뭐 생활용품에 많이 쓰이고 있는데, 얘도 뭐 흔히 쓰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자스민이라고 하니까 뭐 중국 여자 이름 같은데, 자스민은 사실상 인도에서 나온 그 식물이에요. 인도가 원산지인데, 얘는 이제 긴장을 완화시키는 효과가 있어요. 얘도 이제 그 신경계 쪽을 자극하는데, 자스민은 비쌉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스민 진짜로 사용하시려고 그러면 자스민을 사용하셔도 되는데, 조금 뭐 부담이 되시면 일랑일랑이라는 어떤 대체제가 있어요. 일랑일랑을 사용하시면 되십니다. 이게 뭐 지금까지 제가 뭐 대략적으로 어떤 아로마에 대한 부분을 설명드렸는데, 아까 전에 설명드렸던 아로마 테라피스트라는 게 있어요. 플로리스트? 뭐 꽃 하시는 분은 플로리스트, 뭐 무슨 리스트, 이런 게 뭐 리스트가 뭐 사람 뭐 하는 직업군을 이야기하는 건데, 아로마 테라피리스트라는 게 또 있어요. 테라피리스트 있는데, 요 자격증이 두 개가 있습니다. 국내 자격증이 있고 국제 자격증이 있는데, 둘 다 뭐 강의를 들으라고 하는데, 사실상 자격증이 있다고 해서 얘는 뭐 국가 공인 자격증도 있어요. 근데 얘가 있으면 그냥 내가 요런 전문성을 보여줄 뿐이지, 요게 있어서 뭐 사업을 할 수 있고 요게 없어서 사업을 못 한다, 그런 건 아니에요. 단지 공부를 이왕하실 때 제일 좋은 건 시험 치는 게 좋잖아요. 저희 어머니도 지금 2년째 부동산 공부하고 계시던데, 뭐 공부도 거의 안 하면서 돈만 쓰고 계시던데, 어쨌든 뭐 아들이니까 해드려야 되겠죠. 그러니까 공부를 하실 때 가장 좋은 건 목표가 있는 게 좋아요. 그래서 공부를 하실 때 나는 아로마를 해보니까 너무 좋은 것 같고, 직업으로도 가져도 될 것 같다라는 느낌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아로마 테라피라는 어떤 자격증을 한번 준비해 보시는 것도 좋으실 것 같아요.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 인터넷의 바다에는 모든 게 다 있습니다. 저보다도 똑똑하고 여러분보다도 똑똑합니다. 온라인에 네이땡이나 뭐 이런 부분들을 쳐보시면 자격증에 대한 어떤 부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본인이 어떤 관심 있으신 분들은 그걸 가지고 이제 한번 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 특히나 이게 또 마사지하고 연관이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전문성을 가지시고 이제 상담을, 예를 들면 국내는 좀 그런 게 적은데, 얘도 이제 해외는 되게 각광받는 어떤 직업군 중에 하나입니다. 이제 신규 직업군이기도 하고, 게다가 이제 요게 이제 치유의 목적이 있기 때문에 명상하시는 분들이나 뭐 요가 하시는 분들이나 운동하시는 분뿐만 아니고 마사지 하시는 분들도 아로마 테라피 자격증 또는 아로마 테라피에 대한 공부를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 손님 입장에서도 이렇게 설명해주면 뭔가 전문성이 있어 보이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경쟁력을 갖춰야 되죠, 그죠? 인구도 많은데. 그래서 뭐 그런 게 좀 있으시니까 준비를 하실 분들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제가 추천드리는 방법은, 요거 뭐 들어가면 뭐 강의 얼마다 있는데 사실상 필요 없어요. 필요 없고, 제가 봤을 때는 이제 혼자 공부하시고 국제 자격증 뭐 참고서 같은 게 서점가면 있을 거예요. 그거 사셔가지고 준비를 하시면 됩니다. 실기가 있고 필기가 있는데, 지금 뭐 우리 또 몸이 불편하신 분들이 계실 수 있는데, 그게 또 특별 전형 같은 게 있을 거예요.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제가 방금 찾아봤는데 있어요. 있으니까 아마 가산점도 있으실 거고, 그 부분을 잘 활용하시면 효과가 경쟁력이 좀 있다, 제 생각은. 그리고 말로 하는 게 많고 마사지 하시는 분들도 도움이 되신다. 그래서 뭐 한번 챙겨보셔서 준비를 해보시는 것도 좋으실 것 같아요. 자, 이제 여러 가지 설명을 해드렸는데, 제가 추천드리는, 제 개인적으로 이제 추천드리는 방식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여러 가지 어떤 뭐 양초나 화장품이나 또는 뭐 에센셜 오일을 가지고 뭐 베개에 뿌리거나
뭐 이렇게 향이 너무 좋으셔가지고 손수건에 뿌리시는 분들도 많고요. 그러니까 사실은 향수도 이 에센셜 오일에서 비롯된 어떤 역사를 가지고 있거든요. 거기서 이제 발전해서 이제 향수 산업이 이제 이루어졌는데, 향이라는 건 사실은 사람을 기분 좋게 하죠. 그 호르몬 작용을 하기도 하고 신경계를 자극을 해서, 어쨌든 사랑이라는 것도 신경계 자극이잖아요. 그게 영원하지 않지 않습니까? 이러면 제가 여기 혹시 뭐 와이프가 있지는 않은 것 같은데, 어쨌든 그게 신경에 의해서 자극되는 게 많아요. 뭐 웃으면 복이 와요. 뭐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 이제 신경이 많은 작용을 합니다. 스트레스도 어떻게 보면 이 스트레스로 인해서 몸이 나빠진다는 게 이 호르몬 작용에 의해서 좋은 호르몬이 나오느냐 나쁜 호르몬이 나오느냐에 따라서 몸의 어떤 건강도 달라지고요. 근데 향이라는 게 사실은 기분 좋게 하는 어떤 효과를 가지고 있으니까, 요걸 가지고 이제 뭐 에센스 오일을 뭐 화장품 또는 뭐 화장지 뭐 손수건에 바르셔가지고 이렇게 계속 뭐 맡으셔도 되고요. 근데 계속 맡고 계시면 좀 정신 좀 그걸로 보실 거고, 이렇게 꺼내셔가지고 이렇게 하셔도 되는데, 제가 추천드리는 방법은 입욕제입니다. 입욕제고, 왜 입욕제가 좋으냐면 입욕 자체가 정신 건강에 좋아요. 그러니까 신경을 이제 자극하는 부분도 있고, 게다가 이제 이 혈순환을 도와주면서 이제 효과가 배가가 되죠. 그래서 입욕을 하시면서 쓰이는 어떤 방식은 이제 두 가지로 분류를 할 수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에센스 오일을 사셔가지고 한 10방울 이하로 욕조에 뿌려 주셔가지고 뭐 반신욕 하셔도 되고 전신욕 하셔도 되고 족욕 하셔도 되고 좌욕 하셔도 됩니다. 이때 온도는 뭐 전문가들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35도에서 38도라 그러는데, 그걸 누가 맞추고 있어요. 그냥 따뜻하다 그 정도의 어떤 온도면 괜찮습니다. 근데 좌욕 하실 때는 따뜻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조금 미지근하게 하시는 게 좋습니다. 혹시 여기 저희가 3대 불치병 있잖아요. 3대 불치병. 치질, 무좀, 탈모. 이거 저희가 3대 불치병이라고 그러거든요. 절대 치유가 안 되는. 아로마가 이 세 가지의 불치병에 도움을 줍니다. 두피도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향균, 살균 작용을 한다 그랬잖아요. 제가 아로마 테라피 중에 오일 중에 하나가 아니고 이제 여러 가지 종류들 중에 걔네들을 섞어서 두피 마사지 하신 분들도 많아요. 그리고 무좀, 아까도 피부염이죠. 피부염에도 도움이 되니까 뭐 요런 불치병 앓고 계신 분들은 적절하게 활용하시면 확실하게 효과가 있을 겁니다. 제가 뭐 그 중에 하나를 과거에 앓은 적이 있는데 완치됐다고 믿고 싶은데 뭐 불치병이니까 어쨌든 도움을 받았고, 그 부분에 있어서는 뭐 저는 제 생각은 도움을 준다. 그리고 이제 입욕을 하실 때 이제 아까도 설명드렸듯이 에센스 오일을 다 뿌리는 방법이 있고, 이제 두 번째 방법은 이 온라인의 세계에 입욕제들 좋은 제품들이 많은데 이제 입욕제들도 여러 종류가 있는데, 뭐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이제 거품이 나오는 이 뭐 외국 사람들이라서 초상권 없습니다. 이 거품이 나오는 경우가 있고, 이렇게 뭐 야외를 하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같이 이제 하는 분들도 계신데, 그죠? 요런 부분들이 계신데, 입욕을 하실 때는 이 건강에 의해서 입욕하실 때는 거품이 없는 게 좋아요. 거품이 있다는 건 거품 무조건 화학 제품이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애기들도 좋아하고, 물론 요즘은 좀 순한 제품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화학 제품이 섞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순수한 화학이 들어가지 않은 에센스 오일을 사용한 입욕제들을 사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좋고, 제가 이거 뭐 영업 나온 것 같아가지고 소개를 시켜 드릴까 모르겠는데, 저희 제품들 중에, 저희 제품 안 사셔도 돼요. 안 사셔도 되고, 저희 제품 중에 이제 사해 소금에 에센셜 오일을 이렇게 넣어가지고 함유를 한 1% 정도 해가지고 하는 제품들이 있습니다. 저희 제품 말고도 많아요. 싼 제품도 많고, 저희는 이제 온라인에서는 1위인데, 요런 제품들을 사용을 하셔가지고 입욕을 하실 때 일정 부분 넣으면 향도 계속 유지가 되고,
그 다음에 입욕을 하실 때 이제 이뇨작용이나 순환작용에 도움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전신을 하실 때도 되게 도움이 되고, 그 다음에 아까 전에 말씀드린 좌욕, 뭐 조욕, 뭐 반신욕 할 때도 다 도움이 되는데, 하루에 한 번 정도 하시는 게 좋습니다. 하루에 한 번 하시는데, 아침에 하시는 것도 좋고, 그 다음에 오후에 하셔도 좋은데, 좀 생기가 있으시고 좀 젊으신 분들은 제가 봤을 때 좀 저녁에 하시는 걸 추천드리고, 왜냐면 이제 얘가 불면증에 좀 좋습니다. 반신욕 자체가 불면증에도 도움을 주고, 그 다음에 아로마 테라피에 가장 어떤 영향을 주는 게 신경계라고 그랬잖아요. 이 사실은 불면증이 신경계의 어떤 문제로 인해서 일어나는 경우가 많아요. 물론 다른 문제도 많겠지만. 그래서 반신욕을 하고 아로마 테라피를 이제 아로마가 섞인 반신욕을 하게 되신다면 요 자체가 순환 효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소개시켜드린 사해소금이라고 그러는데 인터넷 쳐보시면 사해소금 많이 나와요. 지구상에 얼마 남지 않은 클레오파트라가 사용을 했다고 하는 이 소금입니다. 이 소금은 일반 해수에 비해서 염분이 8배 정도 있고, 해수에는 없는, 일반 소금에는 없는 뭐 미네랄이 한 26종 정도가 있어요. 요게 전 세계에서 미용 목적에 의한 스파 중에 세 번째 안에 드는, 그리고 유럽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치유를 받으면 보험 적용도 됩니다. 우리나라는 안 돼요. 그래서 그 정도로 인정을 받고 있는 어떤 제품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는 방식은 입욕을 하실 때 순수 사해 소금과 에센셜 오일이 섞인 제품을 사용을 하셔서 반신욕이나 전신욕을 하시는 게 가장 편하고 가장 좋고 효과도 증가된다. 그리고 조금 여유가 좀 되시면 마사지를 하시는 것도 괜찮아요. 마사지도 이게 에센셜 오일이 식물의 기예요. 마사지라는 거는 사람의 기를 상대방에게 이제 순환을 해주는 어떤 작용을 하는 게 그 근본 그거거든요. 물론 이제 이 자극을 해서 어떤 뭐 혈을 풀어주거나 이런 부분도 있지만, 그래서 에너지와 에너지가 합쳐져서 에너지가 에너지로 가는 거기 때문에 마사지가 사실상 가장 효과가 좋습니다. 근데 이게 뭐 비용도 많이 들고 그리고 막 하려고 하면 그렇잖아요, 그죠?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가능하신 분들은 부부끼리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부부끼리 하시면 일단 금슬 좋아지고요, 뭐 밥도 잘 나오실 거고, 뭐 조금 늦게 와도 뭐 안 뭐라 하실 거고, 뭐 가족끼리 뭐 둘째 놓으실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는 게 저는 제가 봤을 때는 가장 좋은 방식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간단하게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이제 베개에 얹거나 베개에 뿌리시거나 아니면 뭐 손수건 이렇게 해서, 어떤 분들은 잠이 진짜 불면증 있으신 분들은 에센스 오일을 화장솜에 뿌려서 코에 이렇게 넣고 주무시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그건 조금 번거롭기도 하고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는 것 같고요. 반신욕을 하면 거의 대부분 좀 잠이 잘 와요. 그래서 불면증 있으신 분들은 저녁에 하시는 거, 그리고 좀 일이 힘드신 분들은 오일 자체가 관절염에 아까 효과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리고 사해 소금과 반신욕 자체가 관절염 쪽에 근육 이완이나 이런 부분들도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좀 힘든 일을 하시거나 좀 몸이 불편하신 분들은 저녁에 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잠도 잘 오고, 잠을 잘 자야지 건강해지거든요.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잘 먹고 잘 움직이시고 그런 거 잘 하시면 건강해집니다. 건강해지는데 꼭 보면 먹지 말라는 술 먹고 피지 말라는 담배 피고 하지 말라는 거 하면 몸이 안 좋아져요. 네, 몸이 안 좋아지고, 그러면 뭐 한 세상 뭐 하다 그냥 가야지 뭐 이런 분들은 그냥 안 하셔도 돼요. 안 하셔도 되는데, 이 의학의 발전으로 수명은 늘어났잖아요. 근데 지금의 화두는 뭐냐면 오래 사는 것도 오래 사는 거지만 잘 오래 사는 게 중요해요. 안 아프고 좀 인생을 즐길 수 있고, 이왕이면 많은 부분을 할 수 있는 게 좋잖아요, 그죠? 그렇잖아요. 뭐 나이가 들어도 욕망은 그대로잖아요. 욕망이라는 게 뭐 이상한 욕망이 아니고, 식욕, 이빨 안 좋아서 못 먹는 분들도 되게 많으시고요. 자기는 운동하고 싶은데도 불구하고 관절이 안 좋아서 운동 못 하시는 분도 많고요. 그래서 젊었을 때, 이제 젊으신 분들은 젊었을 때 활용하시는 게 좋고, 나이 드신 분들은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겁니다.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인생의 모든 부분이 그렇잖아요. 뭐 저도 나이가 뭐 얼마 안 되지만 저보다 나이 많으신 분들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 죄송하지만 항상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르더라고요. 제가 시간을 지나고 보니까. 그래서 뭐 그게 뭐 아로마를 하시던 아니면 뭐 이게 반신욕을 하시던 아니면 건강을 하시던 운동을 하시던 어쨌든 지금 하세요. 아 나는 몸이 불편하니까 못하겠어. 못하는 거죠 뭐. 뭐 어쩌겠습니까 못한다는 것을. 하지만 본인이 지금 결심을 하셔서 하시면 반드시 결과는 옵니다. 그게 뭐든 이 더러운 세상 결과 따위는 오지 않는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하셔도 돼요. 하지만 세상 모든 일들은 쌓여서 되는 거지 갑자기 되는 건 단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설명드렸다시피 이제 조금 미혼인 분들은 요런 아로마가 젊은 여성분들이 관심이 많아요. 젊은 여성도 관심 많고 뭐 나이 드신 분들도 관심 많고 특히나 젊은 여성들이 미용에 관심 많잖아요. 요런 팁을 가지고 탁탁 이야기하면서 선물 이런 거 센스 있게 요즘 선물 뭐 생일인데 맨날 객 주고 이러신 분들 뭐 그렇죠. 네. 이런 거 하나씩 뭐 지식을 이야기하면서 내가 너를 위해 많이 준비했다. 너 보니까 요즘에 불면증도 있는 것 같고 뭐 좀 안 좋은 것 같은데 내가 요거 좀 해줄게. 이거 얼마나 좋습니까? 그리고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부부 사이에도 뭐 자기가 너무 고생하는 것 같다. 요거 하나 먹고 이러면 안 되죠. 요거 먹고 떨어져라 이런 거 아닙니다. 네. 요거 말을 할 때도 좀 조심해서 말을 그냥 하지 말고 말도 좀 멘트도 준비하시고 하면 그 말 한마디에 그 1년 동안 편해지면 얼마나 좋아요. 늦게 들어와도 아무 말 안 하고 괜히 그 보면 욕 듣는 분들 보면 평소에 못 하시더라고. 요런 분들 이 지식이라고 하는 건 어쨌든 실생활에 도움이 돼야 됩니다. 아로마는 확실히 지금 실생활에 도움이 되고 건강뿐만 아니라 화목한 가정을 위해서 또는 화목한 인생을 위해서 필요한 부분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대단한 어떤 독소나 어떤 그런 부분이 없기 때문에 이걸 활용을 잘 하셔서 실생활에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지금 4분이 남았는데 이게 뭐 요럴 때 막 질문 받고 이러면 되게 좋은데 이걸 50분 동안 떠들려고 하니까 지금 입도 마르고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제가 제 얼굴 보고 설명하는 것 같고 지금 전화도 엄청 많이 오는데 여기 전화가 꼭 이럴 때 전화가 많이 와요. 이 머피의 법칙이죠.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제가 뭐 오늘 여러 가지 말씀 많이 들었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뭐 기회가 된다면 다음에 이제 대면을 해서 좀 소통을 하면서 뭐 인생 이야기도 좀 하고 뭐 강의라는 게 뭐 다른 게 있겠습니까? 뭐 인생을 공부라는 건 인생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뭐 그런 이야기도 서로 좀 하고 뭐 상담도 좀 하고 이런 식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지금 그리고 뭐 아까 전에 설명했던 부분을 조금 모르시겠다 하시는 분들은 소장님 통해서 뭐 이렇게 주시면 아까도 말씀드린 온라인 다 있어요. 온라인 다 있는데 그래도 조금 설명이 필요하시면 조금 제가 뭐 요약을 해서 뭐 자료는 뭐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혹시 뭐 제품에 대해서 뭐 궁금하시다 하시는 분들은 저희 제품 온라인에서 1위입니다. 그래서 온라인으로 치보시면 그쪽에 많아요. 저는 뭐 영업하지는 않고 그건 또 제 스타일도 아니고 필요하신 분들은 온라인에서 구매하시면 됩니다. 온라인에서 구매하시면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뭐 여러 가지로 첫 온라인 제 얼굴 보고 하는 강의인데 뭐 여러 가지로 뭐 부족했다면 이해해 주시고 뭐 다음에 또 시간이 되면 뵙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수는 네, 안 들리네요. 네, 감사합니다.